자, 그러면 오늘 그 행렬부터 좀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일단은 행렬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행렬과 이제 이 선형 변환이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관성에 대해서 이제 배우면서 이제 개념을 좀 이어나갈 건데, 자, 일단은 자, 행렬이라고 하는 거를 자, 정의를 좀 보면은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직사각형 배열이라고 하는데, 이 직사각형 배열 안에 이제 그 이 실수 이제 숫자들을 이제 규칙적으로 이제 나열한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A11, A의 이제 21, 그 다음에 A의 22,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규칙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름을 읽냐면, 요 하나, 그러니까 이 가로를 이제 행이라고 이제 읽고요. 행.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세로 부분을 자, 이제 열이라고 이제 읽는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요 행들이 몇 개인지, 그리고 열들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이 직사각형 배열에 있는 안에 있는 이제 실수 성분들이 이제 채워지게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이제 요렇게 이제 요 A의 1,1, A의 2,1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게 행의 개수가 지금 몇 개냐면,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요 앞에 있는 게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제 행을 의미해요. 행.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숫자는 이제 열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 행의 위치와 열의 위치를 가지고 이 성분들을 지금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얘가 이제 맨 첫 번째니까 얘가 이제 행 중에서 몇 행이 될 거냐면 1행이 될 거예요. 그럼 이게 1행, 얘는 2행. 자, 이런 식으로 자, 쭉 가다 보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행을 만약에 이제 m행이라고 한다면, 자, 그리고 열은 세로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1열, 그 다음에 얘가 이제 2열, 자, 쭉 가서 여기가 이제 자, n열이다 라고 했으면, 자, 이 규칙에 맞게 이 성분들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는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이게 일단은 행이 지금 몇 번째냐면 n번째 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A의 m이 되는 거야. m. 그리고 열은 첫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1열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얘 맨 마지막에 있는 애는 1행 n열이니까 A의 1,n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n행 n열이니까 A의 mn 성분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기호를 표현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이제 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JK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성분. 그러니까 요 성분은 J행에 K번째 열에 있는 성분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J행, 자, 그 다음에 J행에 이제 K열에 있는 자, 이제 성분을 자, 보통 이제 이렇게 A, J, K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보면은 이제 그 정사각행렬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사각행렬은 어려운 건 아니고 이 개수가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을 때를 이제 정사각행렬이라고 한다. 아무래도 이제 그 생김새 자체가 정사각형처럼 생겼겠죠. 그죠? 행하고 열의 개수 같으니까. 자, 그래서 행과 열이 같을 때, 행과 자, 열이 같을 때, 자, 같다면 이제 정사각행렬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자, 행렬. 자, 그래서 요거 자, 이름을 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필수예제 문제를 봐보면, 자, 행렬 A에 대해서 자, 간단하니까, 자, 얘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행렬 A가 지금 요렇게 생겼잖아요. 8, 4, 7, 19, 192. 자, 요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얘는 크기가
이제 행렬 A의 크기를 이제 막 얘기를 해요. 이제 문제에서. 그럼 크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냥 몇 행 몇 열짜리 행렬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행렬의 그럼 크기를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얘가 2행에 3열짜리잖아요. 그래서 2행 3열 그거를 2 곱하기 3 이다 행렬이다 라고 표현을 보통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곱하기가 이거 앞에 있는 건 행, 뒤에 있는 건 열 이제 개수를 의미하니까 이 크기를 조금 잘 기억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2 곱하기 3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2 곱하기 3 행렬을 의미한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성분이 지금 A23이 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자 A23은 두 번째 행의 세 번째 열에 있는 애니까 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니까 얘는 자 2라고 표현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렇게 이제 표현해주면 되고요.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예, 간단하니까. 자, 그거 문제는 저 어렵지 않게 표시 있죠? 그죠? 자, 3행 1열짜리는 어디에 있어요? 3행 1열이면은 지금 맨 밑에, 그러니까 왼쪽 맨 밑에니까 마이너스 3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의 3, 1이 지금 마이너스 3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성분은 A의 2행 2열은 2A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두 개를 지금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0이 되는 거니까 A가 2이다.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죠? 네, 나오는 자 문제 유형이다. 자 넘어가 볼게요. 네, 넘어가서 자 이제 행렬에 대해서 자 배웠으니 자 이제 이제 그 연산을 배워볼 건데 일단은 행렬의 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행렬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을 각각을 더해주는 거. 이제 그 성분들이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일단은 행렬의 합이 일단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얘는 반드시 크기가 어때야 돼요? 크기가 같은 행렬끼리 더한다라고 하는, 그죠? 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더하기라고 하는 연산을 정의를 할 건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일단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2, 2, 3, 1이라고 하는 행렬의 크기를 갖고 있는 애랑 자 그 다음에 3, 4, 1, 2, 4, 3 이렇게 두 개의 행렬이 있어요. 근데 얘네 둘의 크기는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둘을 그럼 더할 수 있느냐? 못 더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냐면 이 더하기라고 하는 행렬의 합이라고 하는 거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성분들끼리 더한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얘 뒤에 있는 성분이 없잖아요. 얘는 그죠? 그래서 못 더한다는 얘기야. 이런 거는 구할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 되냐면 크기가 같은 애들끼리만 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크기가 이제 같아야 된다. 자 만약에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 얘는 두 개가 지금 크기가 같은데 이거 행렬 크기를 어떻게 이제 합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이 덧셈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 덧셈은 지금 요 덧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덧셈이 아니에요. 그죠? 행렬을 지금 지금 정의하고 있는, 그죠? 덧셈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하고 있는 건데 그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분끼리 더한다라고 자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성분끼리 지금 더한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자 크기가 반드시 같아야 돼요. 그래서 같지 않으면은 자 이제 계산할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필수 예제 문제 그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두 행렬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건 내가 풀어주는 거구나. 이거 선생님 풀어줄게요.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필수 예제 문제는 두 개를 더하니까 성분끼리 더해주는 거니까 얘가 5, 7, 3, 2 이게 그냥 답이 돼버리는 거야. 그죠? 예, 성분끼리 더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의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것도 자 이제 정의를 할 텐데 그 스칼라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 그냥 실수를 곱한다는 얘기예요. 행렬의 실수를 곱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할 것이냐.
자, 그러니까 보면은 자, 내가 실수 원수가 만약에 이제 람다라고 했을 때 이 람다에다가 지금 행렬 A, B, C, D를 이렇게 곱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행렬에다가 이제 그 실수를 곱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것은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한다라고 써져 있냐면은 그냥 각각 성분에 이 실수를 곱한다라고 이제 그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A 람다, B 람다, C 람다, D 람다. 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라고 지금 써져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행렬이라고 하는 거를 실수를 곱한다라고 하는 자, 연산은 그냥 성분들을 이 람다씩을 곱해줘서 자, 표현을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있는 필수 예제를 봐보면 자, 필수 예제는 그러면 이제 3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A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쪽에 숫자 3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 9, 자,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3 요렇게, 그죠? 예, 요게 이제 답이 된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예,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간단하니까. 자, 됐죠? 자, 어렵지 않게 이제 계산한다는 거 알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 보세요. 자, 뒤로 넘어가 보면은,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부분들을 조금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행렬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덧셈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것을 연산을 주면은, 그 행렬이 뭐가 될 수 있냐면 이제 벡터 공간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써져 있는데, 자, 그 표현을 좀 봐보면, 자, 요게 일단은 이제 기호적인 표현이에요. 자, 얘는 뭐냐면, 해석을 해보자면, 이 크기가 일단은, 얘는 행렬의 크기. 행렬의 매트릭스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렬의 크기가, 자, 이제 m 곱하기 n이면서 안쪽에는 뭐가 채워져 있는? 이 실수로 이제 채워져 있는 이제 그 행렬들을 모아놓은 집합인 거예요. 근데 그럼 여기에 지금 어떤 연산을 지금 주겠다는 얘기예요? 행렬의 덧셈하고 이제 스칼라 곱을 자, 연산을 주면은 이 자체가 이제 벡터 공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그 벡터 공간의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대상이 뭐가 되는 거야? 앞에서는 대상이 계속 뭐 이제 실수, 뭐 RN의 이제 뭐 원소라던가 뭐 R3의 원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행렬 자체, 행렬들의 집합을 가지고 자, 덧셈과 스칼라 곱을 이제 그 연산을 줬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벡터 공간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벡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요 행렬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성격은 완전히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뭐 일단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부터는 뭐 그럼 기저가 뭔지 차원이 뭔지 이런 얘기를 막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되는 것부터가 일단 좀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일단 닫혀 있다. 자, 요거 그냥 당연히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행렬의 크기가 m 곱하기 n이고 자, m 곱하기 n이야. 자, 아무거나 두 개를 더해도 당연히 이 크기는 어때요?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집합이 지금 이 원소가 지금 어디 들어가 있나? 요 집합 안으로 들어갈 거니까 닫혀있다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뭐 결합 법칙도 당연히 될 거고요. 그러니까 두 개씩 먼저 더한 거랑 나중에 더한 거. 그러니까 얘네 두 개 먼저 더한 거랑 얘 더한 거랑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얘 더한 거는 같겠죠. 그죠? 그거는 뭐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도 그냥 연산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럼 항등원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0벡터가 뭔지를 이제 궁금해 할 텐데, 그럼 0벡터는 뭐겠어요? 0벡터. 자, 지금 이 집합에서 0벡터 역할을 하는 애가 뭐겠어요? 보면은 뭘 거냐면은 모든 성분이 다 모인 애들, 모든 성분이 다 빵인 애들이 0벡터 역할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건 뭐 당연한 사실 얘기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그 역원이라고 하는 게 그럼 어떻게 생겼냐? 만약에 내가 행렬 A가 자 2, 3, 1, 마이너스 1, 4, 2가 있다. 자, 이거의 역원소가 뭐냐? 그러니까 즉 그 얘기는 뭐를 더했을 때 자, 뭐 0, 0, 0, 0, 0, 0이 나올 수 있는지 그걸 좀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얘는 뭐겠어요? 이 실수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은 애들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처럼 자, 지금 볼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요 행렬도 마찬가지로 얘네들 크기랑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역원 연소도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벡터 공간이 되는 게 그 9가지 공리였었잖아요. 그 9가지 공리를 다 만족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지금 집합에 덧셈하고 이제 스칼라 곱을 주면은, 알겠죠? 그러면 뭐 그거야. 이제 뭐 오케이, 알겠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차원이 얼마인가? 자, 이런 문제가 이제 나와요. 이 행렬에. 그죠? 그럼 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뭐였었냐면은 이제 대표 원소, 그러니까 기저의 개수였단 말이에요. 그럼 기저의 개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면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돼, 일단.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생겼는지 좀 이끌어내려면 일반적으로 이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벡터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원소는 자, 아까 초반에 이제 선생님이 썼던 것처럼 자, 요렇게 생겼어요. 일반적으로. 자, 요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얘네 원소를 지금 이 벡터를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데 특정 원소들로, 그럼 그 특정 원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근데 당연히 요렇게 보이면 잘 안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자, 요 2 곱하기 크기가 2 곱하기 2 행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벡터 공간에 대해서. 이 더하기 곱하기가 정의가 돼 있는 자, 이 벡터 공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 있는 원소는 어떻게 생겼었냐면 A, B, C, D야. 그러면 자, 이게 집합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집합을 연습을 좀 했으니까 자, 요렇게 생겼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A, B, C, D가 이제 실수.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자, 이끌어 보세요. 이제 대표 원소를, 그러니까 기저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어떻게 해야 자, 찾을 수 있을지. 자, 시간 조금 줄 건데 힌트는 덧셈하고 이 스칼라 곱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 덧셈과 스칼라 곱을 그럼 그 얘기는 얘를 최대한 분해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얘를 최대한 분해를 시켜서 이제 덧셈하고 이제 스칼라 곱. 그래서 어떤 형태가 나와야 되냐면 뭔가 4개의 뭔가 이제 개수들의 1차 결합 형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거를 분해했을 때. 그죠?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자, 한 1분 30초? 한 1, 2분만 주겠습니다. 기저가 어떻게 생겼을까? 자, 한번 해보면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얘를 분해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어떻게 분해할 수 있냐면 요렇게 분해할 수 있어요.
분해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럼 이거는 어차피 왜냐면 A, B, C, D가 완전 다 서로 다른 실수니까. 그죠? 근데 얘는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요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스칼라 곱의 정의잖아.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스칼라 곱으로 정의할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스칼라 곱으로 정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스칼라 곱으로 정의할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얘네 4개의 원소로 지금 1차 결합 형태로 1차 결합이죠. 그죠? 이게 생긴 게 이걸 V1, V2, V3, V4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AV1 더하기 BV2 더하기 CV3 더하기 DV4니까 1차 결합 형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가 된다? 대표 원소. 그러니까 이 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표 원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뭘 찾아줘야 되냐면 1차 독립성을 확인하긴 해야 되는데 1차 독립은 당연히 돼. 왜냐면 이게 지금 얘네 둘만 보더라도 얘를 몇 배에서 이거를 못 만들거든요. 여기가 지금 0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성분들이 이미 0이기 때문에 이 행렬 관련해서는 자 이렇게 나눠주면은 바로 얘네가 그냥 기저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1차 독립을 보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4개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 기저의 개수가. 그럼 여기서 일반화한다면 몇 개가 되겠어요? 이거의 그 기저의 개수는? 기저 개수는 mn개가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mn개. 그러니까 이 행렬의 크기에 이거를 진짜 곱해주면 그냥 기저의 개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줘서 자 우리가 이제 행렬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이제 개념들을 충분히 물어볼 수가 있다. 이제 대상이 대신 보다 대상이 이제 행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자 넘어가 보세요. 자 이제 이제 넘어가서 이제 행렬 공간하고 행렬 공간하고 이제 뭐 이제 그거 이제 좀 이제 요거는 이제 이제 공간에 대해서 벡터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행렬 자체는 또 다른 특성이 있는 게 행렬 자체를 이제 곱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특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행렬끼리 이제 곱을 한다라고 하는데 좀 이제 규칙성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해줄 거냐면 일단 A가 지금 한번 이제 좀 표현을 해줄게요. 일단 그 내용, 그러니까 그 네모칸 안에 있는 내용 자체가 너무 일반적이니까 일단 구체적인 거를 이용을 해서 자 연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고 일반화를 시켜줄게요. 자, 일단은 지금 필수예제 문제를 봐보면 자, 요렇게 지금 생겼거든요. 근데 이 2개의 행렬이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붙어있는 형태는 곱하기가 지금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곱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곱이라고 하는 연산을 새롭게 정의를 할 건데 이 곱하기가 지금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형태로 보통 이제 표현을 하고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곱한다.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이 결과값이 일단 어떻게 되는지부터 일단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시작을 할 때는요 이 곱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를 확인해 줘야 되냐면요 자 요게 이제 앞에 있는 행렬이고 얘가 지금 뒤에 있는 행렬이니까 요 행렬의 크기가 지금 3 곱하기 3이고 뒤에 있는 행렬의 크기도 3 곱하기 3이거든요. 그죠? 일단 행렬의 크기를 이렇게 쓰세요. 자 이렇게 이제 쓰고 그 다음 이제 곱을 할 때는 앞에 있는 행렬의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행렬의 열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행과 열을 곱한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행렬은 행을 이용하고 행 가지고 그 다음 뒤에 있는 행렬은 열을 가지고 이렇게 곱해주는 건데 이게 마치 뭐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곱을 할 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 미적분에서 마치 배웠던 것처럼 그 내적 있죠. 그러니까 성분들끼리 지금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한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앞에 있는 행하고 뒤에 있는 열을 이렇게 곱할 때 이걸 곱한다의 의미는 각각의 성분들을 지금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면 이 길이가 행의 길이하고 열의 길이가 다르면 이걸 곱할 수 있다는 얘기야? 못 곱한다는 얘기예요? 못 곱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행과 열을 이제 곱할 건데 주의사항이 이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럼 이 행의 길이를 결정짓는 요소가 뭐예요? 열이야, 열. 이 뒤에 있는 열의 개수가 행의 이제 길이를 결정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얘는 열의 길이잖아요. 이 열의 길이를 결정하는 애가 뭐냐면 길이를 결정하는 애는 이게 행이야, 행.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애예요. 이 개수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행렬을 곱할 때 얘네 둘의 크기가 다르면 못 곱해. 못 곱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 크기를 딱 써놓고 얘네 둘의 크기가 같은지부터 확인해주면 돼요. 알겠죠? 예, 그거를 확인해주면 됩니다. 그거를 확인해주면 끝이야. 오케이. 확인됐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요거 이제 바깥에 있는 이 두 개 있죠? 이 두 개가 이 곱한 결과의 행렬의 크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얘가 뭐야? 3. 얘가 3이죠? 그럼 얘 크기가 뭐라는 얘기예요? 3 곱하기 3행렬이 될 거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면 3 곱하기 3행렬이니까 지금 얘가 성분이 몇 개 나와야 돼요? 9개 나와야 되죠? 이 성분이. 그죠? 자, 9개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자, 이런 9개가 나올 때 자, 1행 1렬을 곱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1행 1렬을 곱하면 이 1행 1렬을 곱하면 요 1행 1렬에 써주는 거야. 그 곱한 결과를. 그럼 얘는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자, 얘 1, 2하고 1, 0, 1 곱해주면 3이잖아. 그죠? 그럼 3을 여기다가 딱 쓰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얘는 1행 3렬이잖아. 그럼 1행 3렬은 앞에 있는 게 행이라고 그랬어요. 1행 3렬 이걸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가 될 거냐면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자 3행 1열 곱하면 얼마예요? 4, 1, 1, 1, 0에 곱해주면 5잖아. 5. 그럼 어디다 쓴다? 여기다 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얘 곱해주면 얼마예요? 4죠?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규칙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곱이라고 하는 규칙을 지금 얘기를 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자 우리가 두 행렬을 곱할 때 반드시 뭐가 중요하다? 이 행의 길이와 열의 길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행의 길이를 결정하는 요소가 열의 개수야. 그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자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 같아. 그죠? 이게 같아야지만 곱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럼 얘네 둘의 역할이 뭐다? 요거 두 개 역할은 자 곱한 결과에 이제 행렬 크기를 자 의미한다. 이게 다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그 행렬의 곱을 봐보면 자 그래서 거기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써져 있냐면 일반화를 시켜보면 네모칸 안에 얘가 n 곱하기 n 행렬이고 b가 자 n 곱하기 k 행렬이래요. 자 그러면 이거 딱 보자마자 이제 a, b 행렬 곱할 수 있다 없다? 바로 나온다는 얘기야. 왜? 얘 앞에 있는 애, 얘 뒤에 있는 애야. 그죠? 그러면 앞에 있는 애하고 뒤에 있는 애, 저 안쪽에 있는 애들 요거 두 개가 지금 어때요? 같잖아. 곱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곱할 수 있고요. 얘 크기는 얼마예요? 크기는 요 얘하고 얘를 행하고 열로 표현하면 된다. 그러니까 m 곱하기 k 행렬 요렇게 표현해주면 그냥 끝난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이제 이해가 이게 됐으면 자 그 문제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2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6번 답은 6번 알고 있구나. 다 됐어요, 요거. 자, 이게 규칙이기 때문에 그 규칙을 이해를 하면, 이제 그 행렬 곱 같은 거는 일단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자, 이제 행렬의 이제 연산 법칙인데,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행렬의 이제 곱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크기가 맞다면, 이제 곱해지는 거는 자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연산할 땐 결국엔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제 1번, 2번을 봐보면 그러니까 A, B, 자 C, 자 그 다음에 이제 A, B, C, 자 요거 두 개가 이제 같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두 개 먼저 계산한 다음에 C를 곱하나 뒤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한 다음에 이제 A를 곱하나 똑같다는 얘기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요건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B 플러스 C. 자, 그러니까 이 B라고 하는 행렬하고 C라고 하는 행렬을 더한 행렬에 A라고 하는 행렬을 분배하듯이 계산하는 것도 된다는 얘기야. 두 번째가.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이 분배도 된다. 근데 뭐는 안 된다라고 지금 써져 있냐면 이 세 번째가 사실 더 중요해요. 얘가 제일 중요한데 그 교환 법칙이 성립을 안 해요. 행렬의 곱은. 그러니까 우리가 행렬의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잖아요. 이게 B 더하기 A나 A 더하기 B는 사실 성분들이 더하는 거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실수 성분의 순서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되는데 이 곱하기는 절대 안 돼요.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는 게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나중에는 예를 들면 자 A 플러스 B의 제곱 형태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거 뭐냐면 두 개 행렬을 두 번 곱했다는 뜻이야. 그죠? 그러니까 위에 똑같아. 그러니까 A 곱하기 B, 자 A 곱하기 B를 했단 얘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면 이런 분배가 된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얘를 통째로 여기다 분배를 시켜줘. 이렇게 분배를 시켜주세요. 분배를. 그럼 얘는 A 더하기 B에 자 A 더하기 자 A 더하기 B에 B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분배를 해줘. 그럼 또 분배해주면 어떻게 돼요? A제곱 더하기 BA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요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계산이 된다면. 근데 얘네 둘을 합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못 만든다는 얘기야. 그 결론은 2AB 플러스 B제곱 형태를 만들지 못한다. 왜? 이게 만족을 안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행렬의 곱은 좀 특이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실 이 형태를 가만히 보면 얘는 그 우리 대수에서 나오는 그 제곱에 대한 완전 제곱 형태에 대한 이 규칙이잖아요. 이런 규칙들을 만족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뭐가 안 되니까 이 곱이 이 교환 법칙이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립을 안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좀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했어요. 세 번째를. 자, 그래서 그것만 잘 기억하면 되고요. 그 필수 예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연산 법칙을 활용하라는 얘기인데 요 지금 봐보니까 앞에 있는 게 지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를 지금 똑같으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요렇게 이걸 그냥 일일이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써버리고 뒤에 있는 행렬 두 개를 그냥 더해버리는 거야.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필수예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얘가 100 000 001이고 이 뒤에 있는 애는 100 020 001이에요. 그죠? 그럼 얘 계산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200 020 002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곱해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이렇게 곱해지는데 여기서 이제 요 형태를 좀 잘 봐보면 요 2라고 하는 숫자를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바깥으로 내보낼 때 이 2는
맨 앞으로 나갈 수도 있어. 맨 앞으로 나가도 돼요. 그러니까 2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수이기 때문에 이 행렬의 곱에서 지금 이렇게 행렬 곱하기 2 곱하기 이런 형태잖아요. 그때 이 두 개를 곱할 때 실수는 바깥으로 그냥 바깥으로 내보내도 돼. 왜냐면 얘는 뭐니까 맨 마지막에 각 성분들의 그냥 2배를 해준 거랑 같은 거기 때문에 이 실수는 그냥 바깥으로 내보내도 돼요. 자, 그러니까 얘는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자, 2 곱하기 100 010 001에 자, 121 321 511 이렇게 바뀌어요. 알겠죠? 이 계산 형태가. 근데 여기서 얘를 좀 주목해야 돼요. 얘. 이 지금 나온 형태 얘. 얘를 가만히 봐보면 곱해볼게요. 이렇게 행렬 곱할 거죠. 이거 두 개만 먼저 계산 한번 해볼게. 자, 계산해보면 이렇게 계산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1이 나오고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2가 나와. 그 다음에 이렇게 1행 3열 계산하면 1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2행 1열 계산하면 3, 2, 1, 5, 1, 1 이렇게 나와. 그죠? 이 앞에 이제 2배가 있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냐면 앞에 있는 애랑 얘를 곱을 했는데 얘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생긴 게 지금 어때요? 이 두 개가 완전히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얘가 마치 이제 1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로 따지면 1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숫자에서 1 같은 역할은 얼마를 곱해도 그냥 똑같은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이름이 있어요. 뭐냐면 얘는 이름이 단위 행렬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단위 행렬. 그래서 요 행렬에서 나오는 요 형태를 좀 기억을 하자. 그러니까 이게 요 이름을 요게 있거든요. 이 대각선 보면 이 대각선만 숫자가 다 1이고 나머지는 다 빵이잖아요. 그죠? 대각선만 싹 다 1이고 나머지는 다 빵빵이잖아. 그죠? 이런 행렬을 뭐라고 한다? 단위 행렬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벡터 공간, 우리가 그 앞에서 배운 그 벡터 공간 안에서 이제 1 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그러니까 얘라는 거야. 단위 행렬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단위 행렬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단위 행렬 형태는 숫자로 따지면 1 같은 역할을 하는 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예, 문제.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봐보면 일단은 이게 지금 3개 곱이니까 자 이제 결합 법칙에 의하면은 자 요렇게 이제 2개 하나로 이제 계산할 수가 있다. 똑같은 거죠, 그죠? 네, 근데 얘가 지금 크기를 봐보니까 어때요? 이게 이거 2개를 그럼 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2개가 곱해지려면 이 안쪽에 있는 얘네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 앞에 있는 애하고 뒤에 있는 애가 요게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L 값이 일단 얼마이다? 4가 나온다, 4. 그죠? 예. 그래서 그럼 그 이제 곱했다고 가정을 하면 얘가 이제 K 곱하기 3 크기. 자, 그다음에 C는 M 곱하기 지금 N이잖아요. 그죠? 예. 요렇게 돼야 돼. 그러면 얘네들이 또 이제 곱해줬을 때 이제 이제 곱해줘야 되니까 이 M이 얼마이다?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죠? 요것도 이제 나온다는 얘기. 그래서 요게 이제 3이다. 자, 이렇게 되고 이 결과값이 지금 119니까 얘는 크기가 지금 3 곱하기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결과도 어때야 돼요? 3 곱하기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얘하고 얘의 크기가 같아야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얘는 자동적으로 3 곱하기 1 행렬이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3 곱하기 1이 돼야 되니까 이 K 곱하기 L 크기가 이제 얘가 이제 요 3 곱하기 1 크기가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K가 3이고 자 N이 이제 1이다. 자 N이 1이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D는 어떻게 돼요? D는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PQ 행렬이라고 했으니까 P가 이제 3이고 자 그다음에 Q가 이제 1이다. 요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니까 그 K하고 L하고 얘하고 그다음에 L은 어디 갔냐? L은 여기 4죠. 예, 여기 4. 그다음에 M이 3. 그 다음에 이제 P가 이제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더해달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13이 답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연산 법칙을 좀 배워본 거고요. 사실 이제 오늘 배울 부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제 연립 1차 방정식 그리고 이제 행렬. 자, 여기 이제 파트를 이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연습량도 많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를 좀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연립 1차 방정식하고 이제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2개를 우리가 이제 요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행렬을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립 1차 방정식이 만약에 나왔을 때 이 연립 1차 방정식을 이제 행렬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풀 건지를 배워보는 건데, 일단은 개념적인 부분은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변수하고 이제 실수에 대해서 이제 변수하고 실수가 이제 1차 결합 형태로 나타나는, 그죠? 그런 형태를, 자, 이제 1차, 이제 선형 방정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그 B가 이제 0인 경우 있죠. 그 이제 1차 방정식에서 그 B가 0인 경우는 자, 이름이 있어요. 동차 성형 방정식. 그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이제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호모지니어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요런 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왜 중요한지는 설명을 좀 해줄 건데 일단은 자, 3x 플러스 4y는 0 같은 거. 이게 지금 선형 방정식인데 이 뒤가 지금 0이잖아. 이거를 이름을 뭐라고 붙인다고요? 동차 성형 방정식에 이름을 붙인다는 얘기야. 동차. 알겠죠? 동차. 그러니까 얘 이름이 동차 선형 방정식이다. 자,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0일 때. 그럼 얘가 만약에 1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동차는 아닌 거예요. 그냥 선형 방정식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에 이제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연립 방정식을 그러니까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형대수에서 우리가 선형계라고 하는 거는 연립 1차 방정식을 이제 의미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2개가 이제 나와 있는데 그 뒤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뒤쪽으로 넘어가 보면 자, 연립 1차 방정식을 자, 이제 행렬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A의 11 x1 더하기 A의 12 x2
요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자 행렬로 표현을 하면은 자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행렬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안에는 이 개수들을 그냥 배열로 하면 되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곱하기 뭐냐면 x1, x2, x3, xn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딱 곱했을 때 어때요? 이 딱 곱했을 때 이게 얼마이다? b1이다, b2이다, bn이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면 이 연립방정식을 자 지금 이렇게 행렬의 곱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근데 이제 이 이름은 이제 붙여야 돼요. 자 일단은 자 요 행렬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수 행렬이라고 그래요. 개수 행렬.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개수 행렬. 그러니까 개수들만 써놓다. 자 그 다음에 첨가 행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첨가 행렬은 이 행렬 개수 행렬 뒤에다가 요 b1부터 bn까지를 그러니까 집어넣은 거야. 열로 하나를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첨가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선생님이 만약에 A라고 한다면 A에다가 뒤에다가 얘를 한 번 열로 더 쓴 거야. 이렇게 B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요 이름을 뭐라고 얘기한다? 첨가 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개수 행렬과 첨가 행렬.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좀 생각을 좀 해보자면은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결국 이렇게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를 근본적으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연립방정식 딱 주어져 있으면 근본적으로 얘는 우리가 얘를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얘를 만족하는 이 연립방정식을 모두 만족하는 공통애를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립방정식이라고 한다는 거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연산이 나오죠. 무슨 연산? 가장 대표적인 게 가감법하고 이제 소거법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죠? 더하고 빼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서로 막 더하고 막 방정식끼리 더하고 뭐 대입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더하고 빼기를 하는 과정에서 단점이 뭐냐면 그 소거법의 단점이 뭐냐면 2개, 3개는 괜찮거든요. 개수가. 그러니까 이거야 만약에 뭐 이렇게 나와 있어. 만약에 뭐 얘를 만약에 이제 뭐 구해야 돼. 뭐 요거 정도 푸는 거는 사실은 뭐 그냥 뭐 가강법 이제 소거법으로 이용을 하면 충분히 풀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개수가 100개가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개수가 100개가 넘어가면 무슨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냐면 여기서 잊어버린 것들이 생겨.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내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하는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그 계산을 내가 여기서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근데 여기서 그럼 여기서 계산할 수가 있느냐 생각을 해보자면은 사실 요 x1부터 xn까지라고 하는 애를 사실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행렬은 어떤 느낌이냐면 계산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자리는 딱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x1, x2 이런 애들 다 빼고 그냥 개수들끼리 계산한다는 느낌인 거야. 얘가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통은 이제 첨가행렬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첨가행렬 좀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이렇게 지금 첨가행렬을 만들었어요 선생님이. 자 그러고 나서 이 행들끼리 계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 행들끼리 그럼 얘네들끼리 막 계산을 해요 선생님이. 행들끼리. 그럼 그 계산이 마치 뭐냐면 여기서 x1부터 xn까지는 그냥 빼버리고 그냥 개수들끼리 그냥 계산을 한다는 느낌인 거야. 여기서 행들끼리 계산한다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장점이 뭐냐면 이게 설령 이거를 계산 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자리들이 다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계산하다가 없어지는 애들도 여기에 그대로 그 자리에 뭐가 남아요?
계산해서 없어졌다. 0000이 남아.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계산할 때는 잊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서는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잊어버릴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왜냐면 얘는 크기가 만약에 100 곱하기 뭐 100이야. 예를 들자면 그럼 100 곱하기 100의 크기이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막 계산을 하다 보면은 놓치는 부분들이 당연히 놓치는 부분들이 여기서 놓치는 부분들은 뭐냐면 잊어버리거나 뭐 그런 것들인데 여기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계산을 안 했다면 그대로 이 숫자들이 써져 있을 거고 계산을 했다면 변형이 돼 있을 거고 대신 자리는 그대로 있을 거니까 이게 변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얘보다는 현저히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렬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가지고 그냥 이 행들끼리 더하기 빼기를 막 해버린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그게 마치 뭐다? 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그냥 x1부터 xn만 없는 거지 이 숫자들이 다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걔네들끼리 계산을 하는 거는 결국 연립방정식에서 뭐를 하는 거나 이 가감법을 하고 있는 거랑 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자, 그거를 좀 설명을 좀 해줄 건데 그래서 이제는 연립방정식 말고 자, 행렬로 만들어서 이 첨가 행렬을 만들어서 얘네들의 행들끼리 그냥 이제 막 계산해 버리는 거야. 그래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계산을 해서 결국에 이제 해를 이제 이끌어내는 건데, 자, 필수예제 문제 보세요. x 플러스 y는 1이고, 자, 쉬운 것부터. 자, 2x 마이너스 y는 자, 2다. 자, 이거 이제 행렬 형태를 만들면, 자, 개수 행렬이 지금 뭐냐면, 1, 1, 자, 2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자, xy, 자, 그 다음에 1, 2. 자, 요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개수 행렬. 자, 그 다음 첨가 행렬은 1, 1, 2 마이너스 1, 1, 2. 자, 요렇게 쓴 게 이제 첨가 행렬.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제 첨가 행렬인데, 자,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자, 이거 지금 나왔으니까, 이 연립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어떻게 푸는 거냐면, 그냥, 여기가 지금, 얘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1x 더하기 1y는 1, 2x 빼기 y는 2. 이렇게 생긴 거야. 얘네들을 그냥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럼 계산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쨌든 가감법, 소거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대한 많은 문자들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해주면 되겠어요? 이 첫 번째 행에서 2배를 마이너스 1을 곱해줘가지고 여기다 더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자, 그래서 자, 해보면 1, 1, 1이고 자, 마이너스 2에서 얘를 곱해서 더해버리면 0 되고 마이너스 3 되고 자, 얘는 마이너스니까 0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지금 무슨 문자예요? 이 문자는? 이게 생긴 게 뭐야 지금? 계산해본 결과가? 얘는 지금 마이너스 3y는 0인 거야. 그죠? 얘가. 그러니까 y값이 뭐예요? 0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얘는 뭐야? 이 첫 번째는 x 플러스 y는 1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y 0이니까 x가 얼마 나온다는 얘기야? 1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연립방정식을.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이제 자세하게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 보세요. 자, 이 지금 연산을 이제 규칙적으로 이제 한번 규칙성 있게 한번 배워볼 건데, 자, 뒤로 넘어가 보면, 자, 이 연산을 뭐라고 하냐면, 행을 가지고 연산을 하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기본 행 연산이라 그래. 그 지금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자, 연산. 그러니까 우리가 행을 가지고 한다라고 해서, 자, 기본 행 연산인데, 규칙을 좀 정할게요. 규칙. 자, 그 규칙은 자, 일단 첫 번째 행 두 개를 교환한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자? 자, 그 오퍼레이션의 약자거든요. 5가. 자, 그래서 OIJ로 표현을 하자. 자, 그럼 얘는 지금 뭐야? 이게 지금 연산의 규칙이에요. 자, 1번. 자, OIJ는 I행과 J열을 자, 교환한다라는 의미야. 교환한다. 알겠죠? 행을 바꾸자. J행. 행 두 개를 이렇게 바꾼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두 번째. 각 행의 원소에 K배를 한다는 걸 어떻게 쓴대요? 자, OIK라고 쓴대요. 그럼 얘는 뭐냐면 I행에 몇 배 하자? I행에 K배를 한다 라고 하는 이제 그 규칙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 지금 연립방 규칙 풀려고 이런 규칙을 세우는 거야. 행렬에. 자, 세 번째. 자, 한 행의 각 원소에 k배를 해서 다른 행에 더한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OIJ 자, K 이렇게 쓴다.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I행에 K를 곱해서 J행에 더해준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세 가지 규칙을 지금 이제 행연산이라고 하고 행연산이다. 이 세 가지 규칙을 가지고 연립방식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행연상을 시행해가지고 행렬 B를 얻었을 때 자, A하고 B가 자, 이제 행동등이라 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두 개 행연산을 막 했을 때 나오는 이제 행렬의 형태가 있을 텐데 이거 두 개 생긴 게 다르잖아요. 그래도 그 결과값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이제 이 해를 구하는 거, 그러니까 x, y를 구하는 게 목표가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제 자, 이제 진짜로 규칙을 가지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푸는 거예요. 자, 풀 때. 자, 행동등을 이용해서 자, 연립방정식 해결하시오. 자, 일단 첨가행렬 만드는 거예요. 자, 1, 3,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 1. 자, 그 다음에 3. 자, 3, 1. 자, 거기 지금 Z가 없죠? Z가 없을 때는 그냥 0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1, 0, 1. 자, 요렇게 첨가행렬 만드세요. 자, 첫 번째. 자, 이제 목표는 뭐냐면 최대한 많은 0을 만들어내는 거야. 행계산을 통해서. 마이너스 1이야? 어디? 마이너스 1. 오케이. 그 목표는 최대한 많은 지금 그 0을 만들어내야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초반에 좀 잘해야 됩니다. 그럼 일단 딱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행에서 두 번째 행에 뭐 해주면 되겠어?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자, 이제 요거 두 개는 같다라는 표시예요. 이제 연산을 지금 하고 있다. 행연산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자, 이 규칙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자, 그럼 얘는 일단은 뭐 할 거냐면 자, 오퍼레이션. 자, 첫 번째 행에 두 번째 행. 첫 번째 행에다가 몇 배를 곱한다? 두 배를,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두 번째 행에 더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얘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1, 3,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첫 번째 행은 그냥 그대로 두고 이 첫 번째 행이 지금 마이너스 2를 곱해서 2행에 더해주자는 얘기야. 그럼 얘는 결과값이 어떻게 되냐면 0이 돼요. 그죠?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해줬으니까. 자, 그 다음 얘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7. 자, 그 다음 얘는 3. 그 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얘는 마이너스 2. 요렇게 되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그냥 그대로 다시 두세요. 3, 1, 0,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연산을 한다. 자, 이번에는 자, 뭘 연산을 할 거냐면 자,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세 번째 행에 더해줄 거예요. 나중에는 뭐 물론 이런 이제 그 연산 오퍼레이션 기호 표현이 사실은 이제 조금 필요가 없게 되긴 하겠지만 지금은 초반이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 이해가 중요하니까 예, 좀 초반만 좀 이렇게 좀 번거롭더라도 좀 표현을 좀 하세요. 마이너스 3. 자, 그래서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세 번째 행에 더해준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1, 3, 마이너스 1, 1이고 자,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7, 3, 마이너스 2고 자, 세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3 더해주니까 0 되고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8. 자, 그 다음에 플러스 3. 자, 플러스 3.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 요렇게 되겠네. 그죠? 네, 요렇게 지금 계산 결과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럼 보세요. 자, 얘는 지금 0x 마이너스 7y 플러스 3z는 마이너스 2죠. 자, 0x 마이너스 8y 플러스 3z는 마이너스 4이죠. 결국에는 뭐를 하는 거냐면 최대한 여기서 지금 변수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변수들이잖아요. 변수에 있는 개수들이잖아요. 얘네들을 최대한 0으로 많이 만드는 게 목표인 거야. 그러니까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7, 3이니까 자, 세 번째에서 자,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취해가지고 여기다 더해줄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면은 자, 얘는 계산해주면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연산을 한번 해보면 자, 1, 3, 마이너스 1, 1이고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해서 여기다 더해준다 그랬으니까 자, 오퍼레이션 3, 2, 자,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된다.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0,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2 자, 요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8 자, 3, 마이너스 4 요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면 이제 두 번째 가지고, 자, 두 번째 가지고 첫 번째다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3 곱해서 이 첫 번째 딱 더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자, 그럼 얘는, 자, 두 번째다가, 자, 이제 그 연산을, 자,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여러 번 계산을 해줘도 되는데, 바뀌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더해주고, 여기다가 플러스 8을 곱해서 여기다 더해주고, 그런 계산을 하자는 얘기야. 얘가 안 바뀌니까.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0, 1, 지금 0, 2에다가, 자,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3 해주면 1, 그 다음에 0,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 요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얘는요? 얼마가 돼요? 0, 0, 자, 0, 0,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이제 8을 곱했으니까 16이니까 12. 요렇게 되겠네. 그죠? 예, 요렇게 지금 나올 거예요. 지금 계산 결과가.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3이니까. 자, 그 다음에, 자, 0, 0, 3, 12.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1로 만들 거예요. 근데 만들 수 있죠? 그게 아까 그 연산에서 뭐였어요? 그냥 세 번째 행에다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세 번째 행에다가, 자, 3분의 1을 그냥 곱해버리는 거야. 그죠? 그럼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형태가? 0, 0, 1, 이제 4. 자, 이렇게 되고요. 0, 1, 0, 2. 이렇게 되고요.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해주면 딱 될까? 보니까 얘에서 더하기 1 해줘서 여기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없어질 거잖아. 그러면 자, 이게 마지막 이제 계산이 그럼 형태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 얘를 더해줄 거니까 이게 0이 되고요. 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돼요. 맞죠? 자, 그럼 이제 결과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보니까 자, x가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1이란 얘기야. y가 뭐란 얘기야? 2란 얘기고요. z가 뭐란 얘기예요? 4란 얘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 y가 2, z가 4. 요게 행렬로 이제 문제를 풀었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게 뭐냐면 가장 간단한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목표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네, 그 형태가 자,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을 이제 푸는 자, 방법이다. 자,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잠깐 쉬었다가 그 문제 그 뒤에 이제 조금 많이 수록해 봤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는 아니고 자, 10문제 정도가 있는데 자, 뭐 두세 문제만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5분 정도 쉬었다가 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알겠죠? 예.